大家好.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들께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어 배우는 거에 앞서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가야지 중국어를 접하실 때 이해가 높아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구어밍. 네, 좀 있어 보이려고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잘난 체 하면서 중국어로 표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정확하게 국가 공식 명칭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맨 아래에 쓰여져 있는 요 한자 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중국어로는 中华人民共和国 네, 中华人民共和国라고 합니다. 네,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지만 빨간색 보이는 요 앞글자 뒷글자를 따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간략하게 나라를 일컫죠. 중국은 그래서 中国 중국이란 나라는 中国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따한민국을 줄여서 한국, 한국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어떠세요? 한국어, 한국이라는 한글과 中国, 중국이라는 한글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어, 중국은 中国라고 우리가 중국어로 일컫습니다. 네,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국기는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오성홍기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우싱홍치, 우싱홍치. 네, 별이 5개. 붉은색 바탕에, 붉은색 국기 바탕에 별이, 노란색 별이 5개. 그래서 오성이라고 합니다. 5개의 별. 그리고 붉은 깃발이란 뜻입니다. 오성, 홍기. 중국어로는 우싱홍치. 각각 이 별은요, 큰 별은 공산당을 뜻하고 작은 별들은 노동, 지식인, 각각 사회 계층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붉은색이라는 것 자체가 또 중국 공산당 혁명을 뜻하기 때문에 중국 국기도 붉은색이지만 중국 사람들도 빨간색, 붉은색을 엄청 좋아하죠. 네, 중국의 수도는 들어보셨죠?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베이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북경이라고 하고요. 우리 중국어 발음을 따서 이제 부르죠. 베이징, 베이징, 네, 베이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여러 명소들이 특히 이 베이징에 많이 모여져 있죠. 옛날 황제, 네, 수도 옛날부터 청나라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만리장성 대표적으로 있고요. 중국 황제가 제를 지내던 천당공원, 그다음에 이화원, 그다음에 천안문 광장, 향산이라고 해서 향산이라는 곳도 유명하고요. 북해공원, 무척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자, 지리적 위치와 면적은 이제 중국은 아시아의 동부, 그 다음에 중부에 해당되는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면적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요 크기라고 생각할 때 좀 비교가 되시나요? 네. 한반도의 43배에서 44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숫자적인 거는 좀 약해서 그런지 그 크기가 가늠은 안 돼요. 잘. 네. 남북으로는 5,500km, 빨간색 남북으로는 5,500. 그다음에 동서를 가로질러서는 5,20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냥 그렇구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중국의 면적을 나눌 때, 행정구역을 나눌 때
일단 23개의 성으로다가 구별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흑룡강, 길림, 요령, 내몽고 이게 다 이제 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비교의 면적의 비교는 안 되지만 성이 뭐 도급에 우리나라에 따지면 뭐 도급 정도의 급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좀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국은 여기 있는 타이완을 23번째의 성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요. 물론 타이완은 네, 그러고 싶지 않죠. 네, 어쨌든 타이완을 포함해 23개의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일단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서 베이징, 티엔진, 상하이, 그다음에 총칭 이렇게가 4개의 직할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연두색에 5개 자치구라고 되어 있죠. 5개 자치구는 내몽고 자치구 일단, 그다음에 내몽고 밑에 영하 자치구, 그다음에 이쪽 서쪽에 신장,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 티베트를 일컫는 시장입니다. 서장. 그다음에 광시 자치구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광시, 시장, 신장, 내몽고, 영하 이렇게. 네, 주로 이 자치구라는 것은 소수민족 집단지가 많이 소수민족이 집거해서 살고 있는 곳을 자치구라고 정부에서 지칭을 하는데요. 이 행정구역을 나눌 때 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국경 근경 지역이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그다음에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고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을 흡수하려고 노력하면서 네, 그 다음에 그들의 그런 또 특성을 살려주려고 당근과 채찍을 한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5개의 자치구를 구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개의 특별행정구역이 있습니다. 2개의 특별행정구역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 보이시는 시안강이라고 하는 홍콩과 아오먼이라고 하는 마카오가 특별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 도시는 각각 시안강은 영국, 그 다음에 아오먼은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나름의 경제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자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근데 요새 워낙에 좀 말들이 많고 정치적인 문제, 좀 민주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요. 네, 언급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중국의 행정구역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네, 여러분은 중국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중국 인구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많은 국가고 대략 표면상으로 집계된 것으로는 약 14억, 뭐 14억이 좀 안 된다고는 하지만 13. 뭐 이렇게 14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몇 명? 몇만 명? 중국의 인구 몇 억? 그렇죠. 비교가 굉장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출산 국가래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를 한 명밖에 갖지 못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엄하게 관리를 했었죠.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그렇지만 2016년에 저출산 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는 아이를 2명씩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러한데 우리나라 좀 걱정이 되는군요. 중국은 어쨌든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민족은요. 민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진으로 보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고 네, 굉장히 특색이 있는 여러 민족들이 아우러져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아까 행정구역에서도 5개의 자치구를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데요. 네, 장자 몇 명의 다민족일까? 네, 56개의 민족이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주, 여기 한족이라고 하는 한주,
한족이 네, 인구의 거의 91% 이상을 차지해요. 한족이 대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 더하기 55개의 소수민족해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 소수민족이 55개의 소수민족해서 굉장히 적을 것 같지만 소수민족만 해도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중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져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네, 여기 한복도 보이시죠? 네, 조선족. 네, 조선족도 중국의 다민족 국가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동포이지만 네, 조선족은 엄연히 국적은 네,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네, 56개의 다민족 국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주라고 하고요. 한족의 그 전통 고유 복장이에요. 우리가 한국인이 입는 전통 복장, 한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글로 따졌을 때 한족이 입는 전통 복장도 한복이라고 합니다. 한후라고 하겠죠. 굉장히 아름답죠. 네. TV의 한 장면, 중국 전통 한족 복장을 한번 네, 사진에 넣어봤고요. 네, 소수민족 그냥 사진을 몇 건 넣어봤습니다. 네, 만주족이고요. 두 번째가 웨이얼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족, 네 번째가 태족, 다섯 번째가 묘족. 네, 요새는 중국과 관련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많이 아마들 보셨을 것 같아요. TV상에서. 워낙 여러 다양한 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 소수민족,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적인 느낌보다는 이렇게 또 서양, 서구의 외모에 네, 비슷한 두 번째 있는 웨이얼족 같이요. 네, 이족 같이. 굉장히 조금 이목구비가 서양스러운 네, 그런 중국인도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네,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주요 도시들 그냥 사진 몇 컷 넣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보시라고. 네, 베이징 보시는 게 중국의 전통 가옥이에요. 사하본이라고 하는데 가운데가 정원이 생기듯이 이렇게 네모나게 네,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상하이, 상하이 워낙 유명하죠. 네, 동방명주의 모습이고요. 광저우, 그 다음에深圳 굉장히 네, 발전된 신도시입니다. 광저우, 深圳 워낙에 유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대도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항저우 중국 동양의 베니스라고 부를 정도로 항저우 네, 물과 네, 어우러져 있는 수양 도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우리 안중근 의사 유명한 역사적 사건도 있는 하얼빈 네. 굉장히 춥죠. 북쪽에 있고요. 네, 빙등제로 1, 2월달 빙등제가 열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늪다란 초원과 네, 푸른 하늘이 보일 수 있는 내몽고의 사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사막에 어우러져 있는 신장 네, 모습입니다. 딱다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항저우 아까 봤던 항저우의 도시 모습과 그 다음에 마카오 맨 아래에 있는 넓게 펼쳐진 게 네, 아오먼 마카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신장의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대부분일 테지만 그래도 네, 수업을 중국어를 처음 배움에 앞서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大家辛苦了，谢谢。